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허생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중학교 3학년 2학기 미래인 교과서에 있는 허생전입니다. 자, 허생전은 누가 쓴 소설입니까? 박지원. 박지원은 조선 후기 실학을 연구했던 학자이죠. 그래서 박지원의 소설 그러니까 조선 후기 박지원의 소설 하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키워드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실사구시, 하나는 이용후생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실사구시라는 것은 사실의 토대를 두고 진리만을, 즉 실질적인 것만을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즉 공리, 공론, 탁상, 공론 이런 것을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연구한다. 그래서 박지원의 소설에는 실사구시의 사상이 나타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용후생이라는 거예요. 이용후생은 먼저 기구를 편리하게 쓰고 먹을 것, 입을 것을 넉넉하게 하여 국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지원의 소설에는 실사구시와 이용후생 사상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당시 시대적 배경을 봐야 하는 거죠. 당시 17세기 조선 후기 사회는 병자호란으로 우리가 이제 치욕을 당한 사건이 있었죠.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강화를 맺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청나라의 신하의 나라가 됐습니다. 남한산성에서 300호 구두를 하면서 우리 인조 당시 임금이 치욕을 당했죠. 그런 치욕을 갚아야 한다는 지배적 인식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고 해요? 북벌론이라고 하죠. 청나라에 당한 치욕을 갚자라는 사상이 지배적이었고, 또 하나는 칙명배청 사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자, 당시 조선은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청나라를 배척했죠. 명나라는 조선 임진왜란 때 도와주기도 했다. 그래서 의리를 지켜야 돼. 그리고 그들은 한족으로서 우리보다 우월해라는 사대주의가 있었고, 반면에 청나라는 만주족, 즉 오랑캐가 세운 나라로서 우리보다 미개한 나라이기 때문에 배척해야 한다는 친명배청 사상이 이제 대두했던 시기였어요. 이런 것은 박지원의 생각이 아니고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허생전 소설에서도 사대부들의 생각을 칙명배청, 북벌론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허생전의 이야기 속에서 변부자로 대표되는 변부자, 사대부의 의식을 뭘로 보여줘요? 북벌론과 칙명배청으로 보여주고, 이 북벌론을 하려면 어떤 계획이 필요하냐라고 이완대장이 허생에게 가서 묻게 되죠. 그렇죠? 그럴 때 허생이 이런 시사 문제를 해결할 세 가지 계책, 시사 3책을 제시하게 돼요. 그러나 변부자는 변부자가 아니래요. 이완대장이네요. 이완대장은 모두 할 수 없다고 거절하죠. 이러한 양반의 이 허위적인 모습을 비판하는 게 이 허생전 소설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이 사대부들의 허례허시, 무능함, 기득권층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에둘러서 비판하는 풍자의 성격이 매우 강한 소설입니다. 자, 이를 기반으로 줄거리, 즉 작품의 내용을 먼저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에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허생이란 사람이 가난한 묵적골에 살았대요. 이 묵적골이라는 곳은 가난한 선비들이 모여 사는 마을인데, 묵적골에서 허생원은 7년 동안 글만 읽었대요. 허생이 글을 읽은 목적은 자신의 정신적 풍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허생의 아내는 날마다 글만 읽는데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허생을 질타하게 되죠. 그래서 당신은 어찌 과거에 응시하지도 않으면서 책만 읽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요?
라고 묻죠. 그러니까 허생의 아내는 글을 읽는 목적을 무엇에 둔 거예요? 입신양명에 둔 거죠. 입신양명이란 출세해서 이름을 세상에 떨쳐야지, 그래야지 돈도 벌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했죠. 그랬더니 허생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책을 읽는 게 아직도 미숙해요. 나는 10년 동안 글을 읽기로 결심했는데 아직 7년밖에 되지 않았소? 라고 했더니 허생의 아내가, 아니 그러면 장인바치를 해서라도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된다면 도적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자극을 했죠. 그래서 허생 아내와 허생은 갈등하게 되죠. 이 말을 듣고 허생은 집을 나가게 되죠. 이 부분에서 하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묵적골의 허생의 집에서 허생 아내와 허생의 아내와 허생은 갈등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갈등하게 돼요? 학문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갈등하게 됩니다. 허생은 학문을 하는 이유가 정신적 수양, 풍요를 위해서 해요. 그러므로 이상적이고 관념적, 현학적, 진부한, 편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바로 작가가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을 하고 있는 사대부들을 비판하는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허생이 작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반면에 아내는, 아니 당신은 도적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오? 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도적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을 하는 게 오히려 도적질보다 더 나쁘다. 그러니까 어떤 짓이든 해서 가정의 생계를 이어나가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내의 말은 작가가 생각하는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말이다. 이것은 실리적이고 실용적이고 실학적인 학문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고 아내한테 욕을 듣고 아내의 말에 자극을 받아서 허생이 이인다운 풍모를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아내의 그 질타. 도적질이라도 못한단 말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집을 나섰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운종가로 가요. 운종가는 조선시대 한양의 번화가죠. 운종가는 한양의 번화가예요. 자, 번화가로 가서 사람들에게 묻죠. 이곳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했더니 누구를 말해요? 바로 변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변씨라는 사람은 조선 후기 신흥 부유층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대뜸 허생은 변씨를 찾아가서 내가 지금 가난해서 조그만 것을 시험해보려 하는데 댁께서 돈 10,000만 빌려주시오 라고 말하죠. 그러자 변씨는 이유도 묻지 않고 10,000을 떡 빌려줍니다. 그랬더니 허생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나가버려요. 10,000으로 치면 은으로 말하자면 현재 1억이고 금으로 말하자면 금 10,000으로 치자면 현재 10억인데 변씨는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떡하니 빌려주는 것으로 보아 변씨는 굉장히 대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죠. 아니 어떻게 생면부지인 사람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이름조차 묻지 않고 그렇게 큰 10,000을 대번에 빌려줄 수 있어요? 말했더니 변씨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에게 무엇을 빌릴 때 굉장히 뭔가 뜻을 떠벌리고 자신이 얼마만큼 괜찮은 사람인지 자화자찬하고 또 비굴한 형색을 보이면서 말은 한 말을 또 하는 중언부언 이렇게 하기 마련인데 그 사람은 눈빛은 오만하고 말은 간단하고 얼굴에는 부끄러운 기색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속물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 나 역시 손님을 시험해 보고자 한다라고 말해요. 따라서 변씨는 허생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는 거죠. 허생이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학문 7년 동안 공부해본 것을 시험하고자 도와주는 그런 조력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돈을 빌린 허생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안성으로 가게 되죠.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의 길목이기 때문에
경제 문화의 중심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서 뭘 사게 돼요? 과일을 사재기 하게 되는 거죠. 사재기가 무슨 뜻이에요? 물건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목적으로 모든 물품을 한꺼번에 사들이는 거죠.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매점, 매석이라고 해요. 그럼 하필이면 허생이 왜 과일을 사재기 했을까요? 과일과 사재기는 연회나 제사를 지낼 때 빠지지 않는 품목이에요. 이것들은 누가 쓰는 물건이에요? 양반 사대부들이 쓰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에게는 지장이 없는 물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재기를 했더니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10배나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꾼들은 이 10배의 가격으로 과일들을 되샀더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허생은 이 서울에서 번 돈으로 뭐 호미, 칼, 뭐 명주, 솜, 제주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을 사들고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에 가서는 뭘 사요? 말총을 사게 되죠. 말총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의 갈기나 꼬리의 털로 만든 것으로 판건이나 갓을 만드는 쓰는 재료예요. 이것도 역시 양반 사대부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이죠. 이것도 역시 10배의 가격으로 올랐으나 그들은 양반들은 샀다. 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발단 부분인데요. 여기에 드러난 사회 문화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허생이 글만 있자 아내가 나가서 장사치라도 해라, 장인밭이라도 해라 라는 것을 통해서 신분 질서가 동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원래 양반들은 조선 전기까지는 뭐예요? 글만 읽어야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였지만 조선 후기에 몰락한 양반이 많아지면서 직업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했음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몰락한 양반이 수련하고 신분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변씨를 통해서 변씨는 굉장한 부자죠. 신흥 부유층, 상업으로 부자인 중인층, 신흥 부유층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허생이 안성과 제주도에서 물건을 사재기해서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안성에서 과일과 사재기를 샀더니 10배로 값이 올랐어. 그것을 그대로 팔아서 큰 돈을 벌 수 있었어. 이것은 뭡니까? 안성에서 물건이 떨어졌으면 다른 지방에서 구해오면 되는데 그럴 만한 유통 구조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통 구조의 취약성이 드러남을 볼 수 있고요. 역시 경제 규모가 매우 협소하더라, 취약하더라 라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이러한 사회 모습을 허생전에서 박지원은 애둘러 비판하고 싶었던 거죠. 어떤 사회 모습? 경제 규모의 취약, 유통구조의 취약, 무능한 양반의 모습을 비판하고 싶었고, 이런 경제구조와 유통구조가 취약한 점을 비판하고 싶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나타난 사자성어도 알아보고 갑시다. 허생은 7년 동안 글만 읽었대요. 그래서 얼굴이 하얀 선비를 우리는 글만 읽어 얼굴이 하얀 선비를 백면서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내는 삭바느질을 해서 그날 겨우 입에 풀칠하며 사는 처지였어. 그래서 이렇게 그날 입에 풀칠을 한다라는 사자성어 호구지책이라는 거 확인하고 가고요. 그리고 아까 허생이 안성과 제주도에서 과일과 말총을 사재기했을 때 비판하고 싶은 점 두 가지 했는데, 유통구조의 취약성을 비판한다, 경제규모의 취약성을 비판한다. 하나 더, 양반들은 값이 10배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과일과 사재기, 즉 실생활에 필요가 없는 예의를 갖추는 물건들에 대해서 돈을 쓰더라. 이것을 양반들의 허위의식, 허례허식, 쓸데없는 것에
예의를 차리는 모습을 비판한 거더라. 요거까지 하나 더 체크하고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금 전개까지 봤어요. 이 소설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래서 묵적골에서 있었던 일, 운종과 안성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까지 살펴봤어요. 이렇게 사재기로 큰 돈을 번 허생은 자신의 이상사회를 시험해보고자 빈섬을 찾게 되죠. 그래서 늙은 뱃사공에게 물어봅니다. 자, 바다 밖에 사람이 살만한 빈섬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늙은이가 있다고 말해요. 그 섬은 중국의 사문과 일본의 장기도 중간쯤 위치되는 공간인데 과일이 절로 있고 사슴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아주 풍요로운 곳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문은 중국이고 장기도는 일본이에요. 일본 나가사키 그 중간쯤에 있는 곳으로 그럼 우리 함께 가보자. 그래서 늙은 뱃사공과 허생이 가보았죠. 그런데 그 빈섬은 너무 장소가 적었어요. 그래서 허생이 실망했죠. 땅은 기름지고 샘물은 달콤하며 달콤하나 땅이 매우 좁으니 그저 돈 많은 늙은이는 될 수 있겠구먼 하고 탄식하죠. 그러니 늙은 사공이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고는 없는데 도대체 누구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겠소? 라고 물었더니 허생이 덕만 있다면 사람이란 절로 모이게 마련이네. 덕이 있을까 걱정해야지 어찌 사람이 없음을 근심하겠는가? 라고 말해요. 이 말을 통해서 허생은 유교적 덕치주의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작가의 생각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허생은 비록 장사를 하고 있지만 수기친, 즉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직분을 다하기 위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의 그 안위를 위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다른 말로 조선 사회의 신분 질서는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신분 질서의 변화 혹은 타파를 주장하고 있진 않다는 거예요. 허생은 굉장히 이인다운 면모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사대부로서의 정체성, 즉 양반으로서의 권위의식은 버리고 있지 않다. 이게 아주 포인트가 되겠죠. 그때 전라도 변산반도에서는 도적대가 들끓고 있었대요. 그래서 군주를 풀어서 그들을 체포하려 해도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적대 역시 감히 나돌아다니며 노략질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굶주림에 허덕이는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도적대라고 하면 뭔가 좀 남의 물건을 빼앗고 그쵸? 남을 좀 해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설정을 했을까요? 이들은 그들의 의지에 의해서 도둑이 된 게 아니고 먹고 살 게 없었기 때문에, 즉 조선 후기 사회의 경제적 모순 때문에 이런 처지로 전락한 거지 그들의 의지, 그들의 무능 때문에 도적이 된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허생은 그들의 괴수를 찾아가서 말했대요. 괴수? 도적의 우두머리를 찾아가서 말하기를 그대들은 돈이 있는가? 그대들은 밭대기가 있는가? 그대들은 아내가 있는가?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 당연히 도적대들은 아니 밭이 있고 아내가 있고 돈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도적이 됐겠어요? 라고 말하죠. 그래서 허생은 내가 자네들을 위하여 돈을 마련해 줄 것이니 자네들 마음껏 가져가 보게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도적대들은 허생의 말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모두 고슬물 치면서 미친놈이라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다음날 정말 허생이 바닷가에 돈 30만 냥을 싣고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도적대들은 놀라서 장군님이라고 호칭을 바꾸면서 돈을 짊어지고 가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그동안 너무 굶주렸기 때문에 돈 100냥도 가져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생은 너희들이 어떻게 고작 100금도 들지 못하는데 도적질이라도 변변히 할 수 있겠니?
그러니 한 사람 앞에 100냥씩만 가지고 가서 결혼할 여자와 소 한 마리씩을 구해와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돌아온 그들과 함께 빈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도적대들이 몽땅 사라지게 된 거죠. 자, 이 부분에서 허생이 비판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양반들의 무능함이죠. 도적대들이 많아서 치안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도적대들이 많은데 그 문제도 해결 못해서 치안 문제가 심각해. 그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양반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모습이 이 부분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도적들과 함께 빈섬으로 들어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돼요. 어떤 생활? 기름진 땅에 논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그죠?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이런 모습. 이것이 바로 허생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면서 작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이겠죠. 그렇게 농사가 잘 되어서 어떻게 해요? 남은 양식은 이웃 장기도 나가사키에 가서 팔았어요. 그렇죠? 이때 마침 나가사키는 흉년이 들어서 곡식을 살 수밖에 없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뭐가 필요하다? 해외 무역도 필요하다. 그래서 해외 무역의 중요성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후에 허생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뭘 좀 시험해 본 것 같구나. 섬은 부분적인 아마 허생의 이상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곳을 나가겠다라고 해요. 하면서 무엇을 당부하나요? 처음에는 먼저 너희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한 다음 문자도 새로 만들고 의관도 새로 정비하여서 정말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을 만들고 싶었어. 그런데 여기는 장소가 너무 좁아. 그죠? 땅이 좁고 덕도 부족하니까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려 해. 그러니 너희들은 아이를 낳거든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잡도록 하고 또 하루라도 먼저 태어난 사람이 먼저 음식을 먹도록 해. 여기에서 허생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어떤 거예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예의 범절, 그리고 양보, 그죠? 윗사람을 공경하는 모습, 그쵸? 윗사람 공경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장유유서라고 하죠. 그 정도의 예의 범절을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당부하죠. 그리고 떠날 때는 배 한 척만 남겨두고 나머지 배는 모두 불살라 버렸대요. 그 이유는 뭐예요? 외부와의 왕래가 재앙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은 100만 냥 중에 50만 냥을 바다에 버렸대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경제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돈이 경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 사회의 경제 구조의 취약함도 드러내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뭐예요? 그를 아는 사람들을 모조리 같이 배 태우고 나왔대요. 이것은 뭐예요? 어떤 생각? 글이란 모름지기 재앙의 근원이다.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식자우환이다. 그를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를 아는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착취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예요?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이때 지배층은 사대부인데 그들은 그를 안다는 이유만으로, 그 다음에 그들이 양반이라는 신분만으로 피지배층인 일반 백성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빈섬에서는 그쵸, 이런 일이 있었네요. 유교적 덕지주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사대부의 정체성을 허생은 여전히 지키고 있다. 그 다음에 신분 질서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도적대 문제를 해결했어. 이걸 통해서 조선 사대부들의 무능함을 비판했고 이상적인 사회를 시험해 보는 공간이 바로 빈섬이었음을 알 수 있고, 또 이 빈섬에서
농사를 짓고 남은 것을 장기도에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해외 무역의 필요성, 중요성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나올 때 허생이 빈섬에서 나올 때 뭐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잡도록 해라. 예의 범절을 중시해라. 그 다음에 먼저 태어난 사람이 먼저 음식을 먹도록 해라. 장유유서를 지켜라. 그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경제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돈 10만 냥 중에서 10만 냥이 아니고 100만 냥 중에서 50만 냥을 받아야 버렸다. 이것은 조선의 경제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돈은 화를 불러올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식인들, 글자를 아는 사람을 데려와서 이것은 뭐야? 지배층에 대한, 지식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빈섬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다음으로 허생이 이동한 장소는 바로 한양이 되겠죠. 자, 돈 100만 냥 중에서 50만 냥은 바다에 버리고 50만 냥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50만 냥 중에 40만 냥은 나라를 두루 돌아다니면서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쓴 거죠. 그리고 나서 10만 냥이 남았어요. 이것을 누구한테? 네, 변부자에게 갚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10만 냥을 변부자에게 주니 변부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요. 허생이 뭐라고 그래요? 그대가 어찌 나를 장사치로 취급한단 말인가? 라면서 버럭 화를 나게 되는데 허생이 그대가 나를 왜 장사치 취급한단 말인가 해서 알 수 있는 허생의 의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 즉 공적으로는 돈이 필요해 경제가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지.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돈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해요. 그래서 허생의 재물에 대한 인식,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공적인 차원이다. 나라로 보았을 때는 돈이 필요해. 그래야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고 그래야지 백성들이 그죠? 편안하게 입고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돈이 많은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된다. 이건 뭐죠? 어떤 태도요? 안분지족과 안빈낙도의 태도이다. 가난하지만 분수에 만족하는 태도, 가난하지만 즐겁게 사는 태도, 많은 돈은 필요하지 않다. 자,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된다는 안분지족, 안빈낙도의 태도를 드러내고 또 하나 어떤 대화에서요? 예, 그대가 어찌 나를 장사치로 취급한단 말인가? 라는 말을 통해서 허생의 사대부 의식을 느낄 수 있어요. 자, 허생은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사가 필요해. 유통구조가 발전해야 돼. 또 해무도 해야 돼.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정작 뭐예요? 장사치를 무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사치라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이 치가 무시하는 말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허생의 모순적인 생각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허생은 여전히 사대부 의식을 가지고 있다. 혹은 사대부로서의 자존심을 갖고 있다. 이런 선지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발단 전개 중간 부분까지 봤는데요. 자, 첫 번째 파일은 여기서 끊고요. 두 번째 파일에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